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 친구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올해 65살이신데 얼굴이 참 밝고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제가 물었죠. 어떻게 그렇게 건강해 보이세요? 그분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매일 먹는 음식을 바꿨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정말 우리 건강과 수명을 좌우한다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진짜 좋은 음식, 우리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10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달걀이 고작 네 번째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건강에 든든한 친구들이 누구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옥수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옥수수는 우리 주변에서 정말 자주 보는 음식이죠. 옥수수는 우리 몸에 힘을 주는 탄수화물이 가득 들어 있어요. 특히 오래 일하거나 움직일 때 필요한 에너지를 줍니다. 그런데 옥수수가 좋은 건 그것만이 아닙니다. 옥수수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 있어요. 옥수수의 탄수화물은 특별합니다. 다른 탄수화물과 달리 천천히 에너지를 내주기 때문에 혈당이 갑자기 오르지 않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나이가 들면 당뇨병이나 혈압 문제가 생기기 쉬운데 옥수수를 먹으면 이런 걱정을 덜 수 있거든요. 또 옥수수에는 눈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기 쉬운데 옥수수를 자주 먹으면 눈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는 성분도 있어서 머리를 맑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혈압을 조절하고 근육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분도 있으니 정말 좋은 음식이죠. 다음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정말 특별한 채소예요. 신선하고 맛도 좋지만 무엇보다 영양소가 아주 풍부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브로콜리에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특별한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속에서 세포를 해치는 나쁜 물질들을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약해지는데 브로콜리가 그걸 도와준다는 거죠. 브로콜리에는 면역력을 키워주고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는 성분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기 쉬운데 브로콜리를 먹으면 뼈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식이섬유도 많아서 소화도 잘 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서 심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제 딸기 이야기를 해볼게요. 딸기는 달고 맛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딸기에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어요. 우리 몸을 병으로부터 지켜주고 세포가 늙는 것도 천천히 되게 해줍니다. 딸기는 피부에도 좋아요.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해주고 주름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또 심장병이나 암 같은 무서운 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딸기는 식이섬유도 많아서 소화가 잘 되고 변비도 예방해줍니다. 혈압을 안정시켜주고 근육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분도 있어서 몸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호두입니다. 호두는 작은 견과류지만 정말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에요. 맛도 좋지만 심장과 뇌, 소화기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라는 특별한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염증을 줄여주고 심장을 지켜주며 뇌 기능을 좋게 해줍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호두를 드시면 심장병 위험이 줄어들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도 천천히 되게 할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호두에는 세포를 보호해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노화를 천천히 되게 하고 암이나 심장병 같은 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소화가 잘 되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도 있어요. 여러분, 호두의 좋은 점을 배웠으니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음식을 빼놓을 수 없겠죠? 바로 콩입니다. 호두가 좋은 지방산으로 심장과 뇌를 지켜준다면 콩은 좋은 단백질과 특별한 성분으로 뼈와 심장 건강을 도와줍니다. 콩은 영양이 풍부하고 요리하기도 쉬운 음식이에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꼭 드셔야 할 음식 중 하나입니다.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아주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전체적인 건강에도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콩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들이 들어 있어요. 특히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들어서 건강과 운동 능력에 영향을 주는데 콩이 이걸 막아주는 거죠. 콩에는 또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뼈 건강을 도와주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갱년기 증상도 줄여주고 심장 건강도 좋게 하며 나쁜 콜레스테롤도 낮춰준다고 해요. 콩에는 신경을 건강하게 하고 기억력을 좋게 하는 성분도 있고 세포를 보호해주는 성분도 있습니다. 이런 좋은 효과들이 있으니 콩은 나이 드신 분들 식단에 꼭 있어야 할 음식이에요. 다음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먹기도 편하고 영양도 아주 풍부한 음식이에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 좋습니다. 고구마는 하루 종일 든든한 에너지를 주고 눈에 좋은 성분과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분,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고구마에 들어있는 성분은 눈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시력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나이가 들면 시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고구마를 먹으면 이걸 막을 수 있어요. 고구마의 또 다른 성분은 면역력을 키워주고 병으로부터 몸을 지켜주며 상처가 낫는 것도 도와줍니다. 피부를 건강하게 하고 노화 증상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돼요. 고구마는 식이섬유도 많아서 소화가 잘 되고 변비도 예방해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조절해주고 심장 건강도 지켜줘요. 고구마를 자주 먹으면 소화기가 건강해지고 오래오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달걀 이야기를 할 차례네요. 달걀은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이죠. 달걀에는 좋은 단백질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서 근육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달걀이 근육 건강을 도와주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어줍니다. 달걀에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 중요한 영양소들이 들어있어요. 신경과 뇌 건강을 도와주는 성분이 있어서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좋게 하고 치매 위험도 줄여줍니다. 칼슘 흡수를 도와서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막는 성분도 있어요. 세포를 보호해주는 성분도 있어서 심장병이나 암 같은 병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이런 좋은 점들이 있으니 달걀은 정말 영양이 풍부하고 건강을 지켜주는 훌륭한 음식이에요. 여러분, 달걀의 좋은 점을 배웠으니 이제 또 다른 영양 가득한 음식을 소개할게요. 바로 생선입니다. 달걀이 근육을 만들고 회복하는 걸 도와준다면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심장과 뇌 건강을 지켜주고 여러 가지 병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생선은 정말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에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 좋습니다. 지방이 많은 생선, 예를 들면 연어나 고등어, 참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염증을 줄여주고 심장 건강을 좋게 하며 뇌 기능도 도와줍니다. 생선의 오메가3는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을 줄여주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천천히 되게 해줍니다. 생선에는 뼈와 근육을 건강하게 해주는 성분도 있고 면역력을 키워주는 성분도 있어요. 이런 좋은 점들이 있으니 생선은 나이 드신 분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활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음식입니다. 다음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정말 좋은 과일이에요. 사과에는 면역력을 키워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과는 식이섬유도 많아서 소화가 잘 되고 변비도 예방하며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과에는 심장 건강을 유지하고 혈압을 안정시켜주는 중요한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사과의 여러 성분들은 당뇨병이나 심장병 같은 병의 위험을 줄여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특히 사과는 몸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서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사과를 자주 먹으면 건강을 유지하고 오래 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또 다른 영양 가득한 음식 당근에 대해 배워볼게요. 사과가 소화기와 면역 건강을 도와주는 성분을 제공한다면 당근은 베타캐로틴이 풍부해서 눈과 피부를 보호하고 면역력도 도와줍니다. 당근은 정말 영양이 풍부한 채소예요. 나이 드신 분들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당근에서 주목할 점은 베타캐로틴이 아주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베타캐로틴은 세포를 보호해주고 눈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당근을 자주 먹으면 나이가 들면서 생기기 쉬운 눈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시력이 떨어지는 걸 막고 건강한 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근에는 면역력을 키워주고 병으로부터 몸을 지켜주며 상처를 낫는 것도 도와줍니다.
피부를 밝게 유지해주고 특히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피부 노화 증상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돼요. 당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가 잘 되고 장 건강도 유지해줍니다. 당근을 자주 먹으면 변비를 예방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조절하며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죠. 당근에는 혈압을 안정시켜주고 근육 수축을 조절하며 심장 기능을 도와주는 성분도 있어요. 당근을 자주 먹으면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당근은 눈과 피부, 심장, 소화기에 아주 좋고 여러 가지 병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이런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는 당근은 나이 드신 분들 식단에 꼭 있어야 할 음식이에요.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10가지 음식 기억하시죠? 옥수수, 브로콜리, 딸기, 호두, 콩, 고구마, 달걀, 생선, 사과, 그리고 당근. 이 음식들이 왜 이렇게 특별한지 아세요? 제 어머니가 올해 72살이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자주 피곤해하시고 무릎도 아프다고 하셨어요.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래요. 나이가 드시면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부탁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리는 음식들을 석 달만 드셔보세요. 매일 아침 당근 주스를 만들어 드렸고 점심에는 생선이나 콩 요리를 해드렸어요. 저녁에는 브로콜리와 고구마를 꼭 넣었죠. 간식으로는 호두 한 줌과 사과 한 개, 가끔은 딸기도 드시게 했어요. 석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목소리가 아주 밝으셨습니다. 야, 너 있잖아. 오늘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 피 검사 결과가 정말 좋아졌대. 그리고 무릎도 전보다 훨씬 나아졌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음식의 힘입니다. 약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에요. 하지만 제대로 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달라집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아침에 일어나서 당근 하나를 드세요. 점심에 생선 한 토막을 드세요. 저녁에 브로콜리를 조금 넣으세요. 간식으로 호두 몇 알을 드세요. 아이고, 그게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작은 것들이 모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하루하루는 작은 변화지만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면 여러분 몸이 말해줄 거예요. 고맙습니다 라고요. 제 친구 중에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68살이신데 작년에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드시라고 했는데 박 선생님은 먼저 음식부터 바꿔보기로 했대요. 매일 아침 고구마 한 개, 점심에 콩 요리, 저녁에 생선, 그리고 하루 종일 물 대신 보리차를 드셨어요. 석 달 후에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대요. 혈당 수치가 많이 내려갔거든요. 약을 안 드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어요?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음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정직해요. 좋은 걸 주면 좋아지고 나쁜 걸 주면 나빠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먹는 걸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빨리 먹고 맛있는 것만 찾아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바로 우리 몸이 됩니다. 오늘 먹은 당근이 내일 내 눈이 되고, 오늘 먹은 생선이 내일 내 심장이 되고, 오늘 먹은 브로콜리가 내일 내 뼈가 됩니다. 제가 서울에 사는 이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올해 81살이세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이 할머니는 약을 하나도 안 드세요. 병원도 1년에 한 번 검사받으러 가실 때만 가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매일 똑같이 먹어. 아침에 사과 하나, 점심에 생선, 저녁에 채소 듬뿍, 그리고 매일 당근 주스 한 잔. 50년째 이렇게 먹고 있어. 50년이에요, 여러분. 50년 동안 똑같이 좋은 음식을 드신 거예요. 그 결과가 81살에 약 하나를 안 드시는 건강한 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부터 10년 후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고 싶으세요? 약을 잔뜩 먹으면서 병원에 자주 다니는 모습이요? 아니면 건강하게 손주들이랑 놀아주고 여행도 다니는 모습이요?
선택은 여러분 손에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무엇을 올릴 건가요? 내일 아침 무엇을 먹을 건가요?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부터 한 달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음식 중에서 매일 5가지만 드세요. 아침에 사과 하나, 점심에 생선 한 토막, 저녁에 브로콜리와 당근, 그리고 간식으로 호두 한 줌. 한 달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요. 낮에 일할 때 피곤하지 않아요. 저녁에도 활력이 있어요. 밤에 잠도 잘 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돈이요? 명예요? 아니에요. 건강이에요. 건강이 있어야 돈도 쓸 수 있고 명예도 누릴 수 있어요.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매일 먹는 음식을 바꾸는 거예요. 비싼 약도 힘든 운동도 아니에요. 그냥 매일 좋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부산에 사는 제 고모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고모님은 65살 때까지 건강에 별로 신경을 안 쓰셨어요. 맛있는 거 위주로 드시고 고기도 많이 드시고 채소는 별로 안 드셨어요. 그러다가 66살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결과가 안 좋았대요. 혈압도 높고 콜레스테롤도 높고 혈당도 높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이대로 가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바꾸세요. 고모님이 그때부터 음식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고기를 줄이고 생선을 늘렸어요. 흰쌀밥 대신 고구마를 드셨어요. 맵기 많아 채소를 듬뿍 드셨어요. 1년이 지났어요. 고모님이 다시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약도 안 드셨는데 수치가 다 정상이에요. 고모님은 이제 72살이신데 65살 때보다 훨씬 건강하세요. 이게 바로 음식의 힘이에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60살이든 70살이든 80살이든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과 함께 하세요. 남편이나 아내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하세요. 같이 장을 보러 가고 같이 요리하고 같이 먹으세요. 제 아내와 저는 매주 일요일 아침에 같이 시장에 가요. 그날 먹을 채소랑 생선을 사고 집에 와서 같이 요리해요. 그렇게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일주일 계획도 세우고 이야기도 나눠요. 이게 우리 부부의 행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시간을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건강도 챙기고 가족과의 시간도 가질 수 있어요. 자, 이제 정말로 마무리할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기억하세요. 옥수수, 브로콜리, 딸기, 호두, 콩, 고구마, 달걀, 생선, 사과, 당근. 이 10가지 음식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에요. 지금 메모하세요. 내일 장 볼 때 이 음식들을 사세요. 그리고 매일 드세요. 한 달 후에 여러분 몸이 고맙다고 할 거예요. 석 달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요즘 왜 이렇게 건강해 보여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1년 후에는 병원 갈 일이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손주들 얼굴 보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사세요. 그러려면 건강해야 해요. 그리고 건강은 매일 먹는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성급하게 끝내려고 했네요. 사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직 더 남아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대구에서 강연을 했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제게 다가오셨어요. 손을 꼭 잡으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올해 75인데요. 이제 와서 음식을 바꾸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늦은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절대 늦지 않았어요. 오늘이 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내일보다 오늘이 더 젊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진리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오늘 무엇을 하느냐예요. 어제 뭘 먹었든 지난 50년 동안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바꾸면 돼요. 제주도에 사는 김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할머니는 85살이세요. 80살까지 건강에 별로 신경을 안 쓰셨대요. 그런데 81살에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 손주를 보는 순간 할머니 마음에 생각이 들었대요. 아, 나는 이 아이가 크는 걸 봐야 해. 이 아이 결혼하는 것도 봐야 해. 그날부터 김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매일 아침 당근 주스를 드시고 생선을 드시고 채소를 듬뿍 드셨어요. 친구들이 만나자고 하면 맛있는 식당 대신 건강한 음식을 파는 곳을 찾아가셨어요. 지금 김할머니는 85이세요. 그 손주가 이제 5살인데 할머니는 손주랑 뛰어놀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할머니 나이 또래 중에서 이렇게 건강하신 분 처음 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음식의 힘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힘이에요. 건강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여러분을 바꿔요. 제가 여러분께 실질적인 조언을 하나 드릴게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금방 포기하게 돼요. 천천히 하나씩 바꿔가세요. 이번 주에는 아침에 사과 하나 먹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것만 일주일 해보세요. 익숙해지면 다음 주에는 점심에 생선을 추가하세요. 그 다음 주에는 저녁에 브로콜리를 넣어보세요.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추가해가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정 선생님은 69살인데 평생 고기만 드시고 채소는 거의 안 드셨어요. 제가 채소 좀 드세요 라고 하면 나는 채소가 입에 안 맞아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략을 바꿨어요. 그럼 하루에 당근 1개만 드세요. 그것도 주스로 만들어서요. 처음에는 정 선생님이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하지만 사흘 지나니까 익숙해지시더라고요. 일주일 지나니까 아침에 이거 안 마시면 몸 더 허전한데?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는 당근 주스가 습관이 됐어요. 그때 제가 말했죠. 이제 점심에 생선 한 토막만 드세요. 정 선생님이 이번에는 순순히 따르셨어요. 왜냐면 당근 주스로 이미 변화를 경험하셨거든요. 지금 정 선생님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채소도 잘 드시고 생선도 즐겨 드세요. 그리고 몸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야, 진작 이렇게 먹을 걸 그랬어. 왜 진작 안 가르쳐줬어? 라고 하시는데 제가 웃으면서 말했죠. 제가 몇 년 동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변화의 비결이에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세요. 그러면 어느새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어제 치킨을 먹었어요? 괜찮아요. 오늘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일주일 동안 채소를 안 먹었어요? 괜찮아요. 오늘부터 다시 먹으면 돼요. 제가 아는 박 선생님은 다이어트를 100번도 넘게 시도하셨대요. 매번 3일도 못 가서 포기하셨어요. 나는 의지가 약해서 안 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태어났어요. 박 선생님이 손자를 안아보려고 하는데 숨이 차서 제대로 안을 수가 없었대요. 그 순간 깨달으셨대요. 아, 나는 건강해져야 해. 이 아이와 오래 함께 하려면. 그날부터 박 선생님은 달라지셨어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고 또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3년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계세요. 손자를 안고도 숨이 안 차고 같이 뛰어놀 수도 있어요. 박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알았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이유가 약했던 거야. 건강해지고 싶은 간절한 이유가 생기니까 저절로 되더라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건강해지고 싶은 이유가 있나요?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배우자와 여행을 더 다니고 싶으신가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 이유를 찾으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날 때 그 이유를 떠올리세요. 나는 손주들과 함께하기 위해 건강해져야 해. 나는 남편과 제주도 여행을 가기 위해 건강해져야 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인천에 사는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이 할아버지는 70살에 심장병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많이 늦었어요. 평생 약을 드셔야 할 겁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집에 오셔서 많이 우셨대요. 나는 이제 끝이구나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며느리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말했대요. 아버지, 우리 같이 해봐요. 제가 매일 건강한 음식 만들어 드릴게요. 며느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할아버지를 위해 음식을 준비했어요. 당근 주스, 생선 요리, 채소 반찬. 할아버지도 며느리의 정성을 생각해서 열심히 드셨어요. 1년이 지났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심장 상태가 많이 좋아졌는데요?
의사 선생님은 약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음식 때문이었어요. 지금 그 할아버지는 76살이세요. 약도 많이 줄었고 매일 산책도 하시고 손주들이랑 놀아주실 수도 있어요. 며느리는 말했대요. 우리 아버지를 살린 건 음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가족의 힘이에요. 혼자서 하기 힘들면 가족의 도움을 받으세요. 자녀들에게 부탁하세요. 나 건강해지고 싶으니까 도와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건강한 게 자녀들한테도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친구들과 함께 하세요. 혼자 하면 외롭고 힘들어요.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하면 재미있고 오래 갈 수 있어요. 광주에 사는 4명의 할머니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들은 다 70대인데 작년에 모여서 약속을 하셨대요. 우리 건강해지자. 같이 100살까지 살자. 그날부터 4분이 매주 수요일마다 만나서 시장을 보러 가요. 같이 채소도 고르고 생선도 고르고 그리고 한 분 집에 모여서 같이 요리해요. 만든 음식을 나눠서 각자 집에 가져가고.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브로콜리를 어떻게 요리하는지, 생선을 어떻게 손질하는지. 하지만 같이 배워가면서 점점 잘하게 됐어요. 지금은 요리 실력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임이 할머니들한테는 삶의 즐거움이 됐어요. 매주 수요일을 기다리게 됐어요. 혼자 사는 할머니도 계시는데 이 모임 덕분에 외롭지 않으시대요.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4분 다 건강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병원 가는 횟수도 줄었고 약도 줄었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우리 100살까지 이렇게 만나자라고 약속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함께하는 힘이에요. 건강해지는 여정을 혼자 가지 마세요.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가세요. 그러면 훨씬 쉽고 재미있어요. 자, 이제 정말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간단한 계획표를 만들어 봤어요. 첫째 주, 아침에 사과 하나 또는 당근 주스 한 잔. 이것만 하세요. 다른 건 그대로 드셔도 돼요. 둘째 주, 첫째 주 것 계속하면서 점심에 생선 한 토막 추가. 고등어도 좋고 삼치도 좋고 연어도 좋아요. 셋째 주, 둘째 주 것 계속하면서 저녁에 브로콜리나 채소 한 가지 추가. 넷째 주, 셋째 주 것 계속하면서 간식으로 호두 한 짐 또는 딸기 몇 개. 이렇게 4주만 하세요. 한 달 후에 여러분 몸이 달라진 걸 느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걸 하고 싶어질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오늘 사과를 못 먹었어, 망했어 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망한 게 아니에요. 내일 먹으면 돼요. 완벽함을 추구하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건강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하세요. 못 지키는 날이 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울산에 사는 최 선생님은 처음에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셨대요. 매일 정확히 이만큼의 채소, 이만큼의 생선, 이만큼의 과일. 그런데 3일 만에 지쳐서 포기하셨대요. 한 달 후에 다시 시도했어요. 이번에는 여유롭게 하셨어요. 오늘은 사과 못 먹었네? 괜찮아. 내일 2개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랬더니 오히려 오래 갔대요. 지금은 2년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계세요. 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이 중요하더라고요. 100점짜리를 3일 하는 것보다 60점짜리를 365일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60점만 해도 충분해요. 매일 60점씩만 하세요. 1년 후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변화를 기록하세요. 노트 하나 준비해서 매일 뭘 먹었는지, 몸 상태가 어떤지 간단하게 적으세요. 오늘 아침에 사과 하나 먹음, 몸이 가벼운 느낌. 오늘 점심에 고등어 먹음, 맛있었음. 이렇게 간단하게만 적어도 돼요. 한 달 후에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창원에 사는 한 할머니는 일기를 쓰세요.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오늘 뭘 먹었는지, 몸이 어떤지 적으세요. 3달 후에 처음부터 읽어보셨는데 눈물이 나셨대요. 첫 주에는 몸이 무겁다, 피곤하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몸이 가볍다, 기분이 좋다 이런 말이 많더라고요. 내가 정말 변했구나 느꼈어요. 지금 그 할머니는 1년째 일기를 쓰고 계세요. 그 일기가 할머니한테는 보물이 됐어요.
힘들 때마다 일기를 읽으면서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신대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기록하세요. 그리고 가끔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정말로 마지막이에요. 제가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머리가 복잡하신가요? 괜찮아요. 다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요. 둘째, 천천히 하나씩 바꿔가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셋째, 포기하지 마세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세요. 이 3가지만 지키면 여러분은 분명히 건강해질 거예요. 1년 후에 여러분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믿어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사과가 있나요? 당근이 있나요? 있으면 지금 당장 드세요. 없으면 내일 아침에 시장에 가서 사세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제게 연락하세요. 댓글로, 편지로, 무엇이든 좋아요. 선생님, 제가 달라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보람이에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오래오래 사세요. 손지들, 증손지들 얼굴 다 보면서 사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세요. 그러려면 건강해야 해요. 그리고 건강은 여러분 손에 있어요. 매일 무엇을 먹느냐,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해요.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인내심과 열정이 있다면 건강해지는 것도 분명히 해내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 축복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